자, 지금부터 어떤 생각들을 하나 하시냐면은 16페이지를 보세요. 16페이지에서 오늘날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현대적 내용. 예, 지금 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되지 않아요. 왜? 이제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파악을 하시면 돼요. 외우기보다는 의미 파악,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당연하겠죠? 행정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정이 국민에게 적용될 때는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미리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규정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규정된 것을 집행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의 근거에서 집행을 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법을 위반해서 안 된다. 이것을 줄여서 법치행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치행정을 조금 더 내용을 세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알고 보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법규란 말을 써요. 법규. 자, 이거는 이제 법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법규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진도를 나가시다가 법규란 말이 나오면 이걸 떠올리면 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이걸 법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들. 이것을 법규로 한다. 자, 대상은 국민입니다. 조직 내부가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즉, 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이걸 법규로 하는데 이 법규, 이것은 법률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걸 줄여가지고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걸 어떻게 제한할지, 이걸 뭐 의무를 부과할지, 이걸 권리를 부여를 할지, 의무를 소멸시켜줄지, 뭐가 됐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걸 법규로 하는데 이 법규 사항은 법률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단 말은 입법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 부분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게 출발입니다. 처음부터 행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를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겠네, 또는 의무를 부과해야 되겠네, 법률로 만드는 겁니다. 법률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법률로서 법규를 만드는 것이다. 이걸 줄여가지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다.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의미 파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시각은 뭐예요? 국민과 관련된 것들은, 국민에 관한 사안들은 국가작용이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법률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국회에 유보되어 있다. 또는 국회가 법률을 갖고 있죠. 법률의 권한이다.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보라는 거예요. 권한이 국회한테 유보되어 있는데 그 유보된 권한을 법률을 만들어서 행정부한테 집행권을 주는 겁니다. 집행권을 주면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게 된다. 자, 이것을 법률 유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률 유보. 자, 여기서 연결을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법률에 유보되어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법규적 사항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 법률의 권한입니다. 자, 이 유보된 법률의 권한을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에게 권한을 주면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해서 집행한다. 이런 논리예요. 이걸 줄여서 법률유보. 그래서 법률유보는 당연히 뭐와 같은 말이 되냐면 이런 행정작용, 이 구체적인 법 집행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논리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의 내용이 미리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발동돼야 된다. 즉 행정권 발동에 근거법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의 의미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 자, 법률에서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정권 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에게
주면 그러면 집행한다. 즉 법률에 근거 있어야 한다. 법률에 유보된 권한을 행정부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유보란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이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회 유보돼 있다. 국민에 관한 것들은 국회 유보돼 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한다. 자, 만약 이 행정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 국민과 관련돼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 있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안인데 근거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행정권 발동은 위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부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 있죠? 영업을 허가한다, 영업을 정지시킨다, 허가를 취소한다. 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 있죠? 무슨 행정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국민의 소유권, 토지 소유권에 제한이 수반되더라. 권리 제한과 관련돼 있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 법률 유보에 반해서 이 행정작용은 위법이다. 이렇게 가게 돼요. 자, 근거만 있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면 1차는 통과됐지만 두 번째로 이 법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은 법률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다, 저촉할 수 없다, 또 이렇게 가게 돼요. 그 말은 행정작용은 법률과 비교해보면 법률이 행정보다는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은 법을 조촉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원리를 법치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작용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 돼. 이건 당연하죠. 법을 위반한 행정은 위법이 될 테니까 상식적이지만 이것을 이론화시키면 법률 유보, 법률 우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의미만 파악하면 쉬워져요. 집행작용인 행정이 국민과 관련된 행정이라면 법률 유보, 법률 우위를 지켜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 의의 갖고 다 풀어간다 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겠는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요. 당연하겠죠. 법이 행정보다는 상위 개념인데 행정이 법을 위반한다? 그 어떤 행정도 법률 우위는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실 때 권력작용, 강제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을 하건 아니면 국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임의적 비권력 작용이 됐건 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법상 계약, 행정, 지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쭉 진도 나가면서 나올 텐데 애외 없다 그랬죠? 공법상 계약이 됐건 행정 지도가 됐건 그 어떤 행정도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설령 이 행정이 국민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조직 내부에서도 상관이 이 하급기관에게 명령을 하는데 국민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당연히 조직 내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 우위는 애외 없습니다. 애외 없이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게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이 법률 유보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모든 행정을 다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냐? 그럼 반대로 뭐가 돼요? 법에 규정 없다면 행정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법률 유보에 대해서 애외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 행정부는 기껏해야 뭐가 되냐면 국회가 만든 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국회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에 대상되는 행정은 모든 행정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냐. 그럴 때는 결국 이걸 보는 겁니다. 법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행정, 이것만 법률의 근거를 두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행정이 법의 근거가 없다면 그러면 행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동해안에 발표를 했어요. 지금 유전이 하나 발견된 것 같다. 그래서 시출을 해야 된다. 자, 대통령이 그거 발표하는데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러겠죠. 야, 그거 법률 못 만들어줘. 그러면 대통령이 발표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발표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뭐 하기 전에 바로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즉 어떤 행정들은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도 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둬야 되냐. 그럴 때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석유시추 할 때는 그러면 국민하고 직접 관련 없으니까 국가적 사안이니까 법에 근거 없이 할 수 있느냐? 네,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문제됩니까? 법률은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시추 작업을 하게 되겠죠. 돈.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그래서 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이게 다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이런 세금, 예산 이런 것들은 법률은 아닙니다. 법률은 아니지만 국민으로부터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아야 다음 연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러나 그 예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만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자체가 법률 여부에서 말하는 법률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산은 누구만이 구속돼요? 국가기관만 구속되는 것이지 정해졌죠. 이 예산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국민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률 여부에서는 꼭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또는 의무를 관련된 사안이라면 이럴 때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